이 방송을 보면은 KBS, MBC 이 남북의 창이며 통일전망등 이 방송을 보면은 그래 우린 역시 한민족이야 통일해야 되겠어 좀 쟤들 저런 게 또 좋네 좋은 점이 있네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방송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적으로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기획이 되고 있어요 항상. 네, 거의 예외가 없어요. 하나도. 네. 맞습니다. 네, 시작부터 네, 네. 왜곡입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또 오늘 또 재밌는 소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5월은 아무래도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북의 그 교육 실태, 뭐 교권, 뭐 이런 것에 대한 동영상도 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북의 교육 시설이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입관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낙후돼 있느냐? 그리고 북의 뭐 학생 수가 적어 보이는 이런 분교들이 과연 북의 교육 시설이 낙후돼서 혹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분교들이 존재하는 거냐. 그리고 북은 진짜 코로나 시국에 원격 수업을 못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지어 있지 않은 것이냐. 뭐 이런 몇 가지 선입관들을 가지고 조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골라주신 거는 이제 이거 KBS 남북의 창인데 이제 북한의 교육 실태 그리고 양극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네. 예, 이제 북의 교육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좋다. 쉽게 말하면 앞부분에선 그래요? 네, 좋다. 잘 나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첨단화되고 있고 질이 좋고 쭉 설명을 하면서 꼭 항상 끝에 가서 프로들은 끝에 가서 하지만 항상 그러나 이러면서 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학교하고는 격차가 크다. 아 그래서 양극화군요. 양극화랄까 평양만 그렇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비교하는 것 자체 물론 그 말 자체도 저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틀렸을 뿐만 아니라 비교의 대상을 여기로 거기로 동평양 중학교를 예를 들었어요. 동평양 중학교요? 동평양 제일중학교.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특목고 같은 거기도 좀 우수한 학생이 가는 데가요? 우수한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무지 잘된 거를 막 설명하면서 그 유치원이나 또 다른 유치원 어쨌든 평양에 잘된 학교들을 설명하면서 비교한 것이 황해도 재령군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분교 학생들 두세 명 있는 분교와 비교를 하면서 양극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황당하고 분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다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시진 않았죠? 네. 근데 다니실 때 이런 어떤 박탈감이나 야 이거 중앙하고 지방에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좀 느끼셨어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건 뭐 네. 느낄 기회가 없죠 우리는. 그 뭐 지방이나 평양이나 비워준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재 가지고 똑같이 비워주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네. 뭐 실습을 하고 똑같이 우리도 실습실 다 있거든요 학교들에. 네. 뭐 똑같이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중앙에서 내보는 그 가정안이 딱 같습니다. 네, 다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돈 주고 하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고중은 좀 다르죠. 일고중은 그 수재 양성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일고등중학교. 일고등중학교. 네네. 일고등중학교는 그건 전문적으로 수재 양성 학교예요. 특별히니까 그 학교라고. 예, 여기로 말하면 특목고 그렇게 네. 봐야죠. 말하면 예. 통과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그 과정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일반 그 일고중만 내놓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고중 원래 뭐 공부 잘하는 아들 따라 못 가잖아요. 그 머리는 따라 못 가거든요. 우리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뭐 박탈감 느낄 것도 그 없어요. 가정안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일고중이 그러면 그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도마다 있나요? 다 있고. 도마다 하나씩. 도마다 하나씩. 그것도 군마다 하나씩 또 내야 됐거든요. 한때 내야 됐어요. 2000년대 한 중반쯤에 내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군들에서도 저서마다 부모들이 일고중 애들을 보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계층화, 너무 네. 이게 세분화 시키는 것도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앴어요 다. 시군에 있는 거 다 없애고 도에 하나만 다시 남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한국 교육제도는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영재가 아닌데 천재가 아닌데 그냥 다 과거를 가거든요.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 특목고가 사실은 돈질에서 거칠게 말씀드린 돈질에서 애들이 똑똑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애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아주 특출한 아이들,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게 낙후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동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학교를 아마 졸업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아까 좀 여쭤본 게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지 조금 저기 뭐 그거보다 조금 연배가 젊으신 분들도 왜냐하면 사실은 돈이 없어서 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상고를 간다거나 그것도 못 간다든가 진짜 초등학교도 못 나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북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예전부터. 그건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을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의무교육을 그 의무교육이 거의 해방돼서부터 나라가 설립되면서 네. 그렇죠. 네. 확장이 그랬어요. 됐죠. 네. 확장이 됐고 이분들이 다닐 때는 우리 때는 11년제, 선생님제 9년제. 9년 점점 학 네. 그러나 의무교육은 똑같고 네.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이제 9년제, 해방돼? 11년제, 지금은 또 12년. 11년제 네. 죠. 2012년부터 네. 2012년부터 12년제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진짜 말뿐만의 무상, 그러니까 의무교육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의무가 뭐 국민들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 나라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줘야 되듯이 나라에서 책임지고 공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게, 근데 두 분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 나쁜 점도 잘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교육이 많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나라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방과후 수업까지 해준다라는 이런 거 보면서 유 대표님은 약간 북한식 교육제도가 부러워서 근데 이렇게 이 남한에는 학교 안 가면 데리러 나옵니까? 학교 안 가면 데리러. 그러니까 나름의 여기도 제도는 다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다 그런 거지. 말단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 가면 데리러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예, 그건 그러니까 의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케어해주면 좋긴 한데 여기도 이제는 우리도 많이 신경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또 안 좋은 점, 좋은 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랄까 놓쳐지는 아이들을 케어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뭐 여러분 방송에서 보시지만 뭐 정인이는 너무 어리지만 그렇게 뭐 학교에서 혹은 그 유초등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대받고 그러는 걸 잘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니 아픔이 제가 있어서. 여기 와서 지금 여기에 대한 걸 네. 보니까 그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걸 다 배워줍니다. 정말 알씀 있게 배워줘가지고 다 이제 소화시키고 올라가는데 여기 와서 지금 저 손녀들이 지금 공부하는 걸 보니까 네.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그걸 소화시키지 못해가지고 또 사교육을 시키는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우리가 뭐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주는 건 북한에서 배워주는 건 아주 쉽게 배워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엄청 그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소화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사교육을 시키는데 그거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걸 다 그 학교에서 소화를 쫙 시켜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또 우선 문제가 있더라고요. 북한은 사교육이 안출 없지 씨 않습니까? 이제 애 커가는데 좀 걱정되시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아동학대. 그럴 때면 막 가슴 떨려요. 저는. 지금 애가 아직 이렇게 뭐라나 아직은 어린아이 네. 거기 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면 겁이 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 사교육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죠.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도 걱정을 해요. 애들 뭐 대학까지 보내서 뭐 1억이 든다는데 뭐 하면서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죠. 야, 우린 둘 다 머리 좋아서 우리 애는 저 학원 안 가도 될 거야.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애도 이제 학교 가면 가야 되겠죠. 또 학원 가지 않으면 또 축이 못 든다면서요. 또. 우리 지금 집도 그래서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사교육에 다 보내야 되는 문화로 가는 거는 학교 끝나고 왔는데 예. 같이 놀 친구들이 놀 친구가 없는 거 없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도 많아요. 사실은 놀 친구들이 없는 거지.
대표님 그 분교 얘기 조금 해주시죠. 지금 네. 여기서는 뭐 북에 분교가 많은 게 그 마치 큰 문제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동평양 제1중학교, 제일 네. 고급, 이제는 표현이 고급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아. 어쨌든 동평양 제1중학교를 비춰주고 지금 수제학교를 비춰주고 그거와 비교해서 양극화라고 하는 게 어디 저기 바닷가 분교 학생 두세 명 있는 학교와 비교를 하는 것이 황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분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남쪽에서는 보면은 애들이 통학거리가 멀고 그다음 분교 여기서는 요 방송에서는 분교는 그 학습 질이 떨어진다. 그만큼 장비며 뭐 네. 교육 장비며 이런 것들 갖고 이 두 개를 대비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이 양극화되고 있다. 북한도 네. 이 자본주의처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 방송에서 끌고 온 그 영상, 황해북도 재령군에 있는 그 등산 분교라는 그 학교도 학생이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영상을 거기서는 영화 그 KBS에서는 다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 인터넷에 보면 있습니다. 바닷가 분교의 부부교육자 이런 제목으로 요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분교에서도 아이들이 좀 전에 말한 그 영재학교 제1중학교를 입학을 해요. 그 분교에서도 그거는 철저하게 일고등중학교는 철저하게 실력으로 갑니다. 그거는 아버지 책임져라도 못 간다는데 그지? 간부라도 못 간다. 그런 분교에서도 다 가르고 있는데 네. 거기는 마치 크게 벌어져 있고 그러면서 양극화라는 표현을 갖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균형 발전 하면서 지금 대학도 뭐 대한민국 뭐 벚꽃이 피는 순서로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이제 방송에서 보면 이제 골라준 방송을 제가 보면 사람들이 뭐 사슴목장이니 뭐 벌목장이니 그런 데서 일하다 보니 거기도 그럼 당연히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송대로 따라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살면 안 되고 그런 거는 그 산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좋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다 서울로 아니면 뭐 우리로 치면 대도시로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외진대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교육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이 힘이 미칠 수 있도록 지금 섬이나 산간마을에 1520여 개의 분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와중에 그런 분교들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학교에 가서 진짜 봉사의 정신으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대한민국 현실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가서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분교의 학생들이 적으니까 1시간 수업할 때 20분씩 3번으로 쪼개서 뭐 5, 6학년 가리키고 3, 4학년 가리키고 1, 2학년 가리키는 건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라고 하는 게 이 남북의창이 어떤 특정한 어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분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을은 이게 평남북도 벽동군 송일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보면 이 집의 유성지도에 봐도 집이 몇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몇이 안 되는데 지금은 구조상 지금 이제 위성수도 이제 올리시겠지만 네. 그 강철님 보고 계시는 게 산악 지형이 산악, 많으니까 네, 우리 네. 강원도 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많은 집이 몇이 안 됩니다. 있어야죠. 네. 지금 몇이 안 되는데 여기에 중학교 있습니다. 여기도 중학교 학생 수보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네. 중학교까지. 네. 중학교니까 학생 수보다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이게 학생은 한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개 학급에 한나 둘 이렇습니다. 여기는 가면 한 개 학년에도. 그런데 그 선생님은 한 30명 그정 됩니다. 거기 교장, 부교장, 소년단 책임지도 다 있고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이 우리 제가 군사공무를 하던 그 초소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그래서 우리 초소에서 계속 이 마을에 그 학교에 우리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갔습니다. 그때도 학교에서 교육기자재 컴퓨터 필요하다. 그럼 우리 경비대가 또 나서서 또 밀수를 하는 거죠. 제가 나쁜 짓 좀 많이 했어도 이런 거 우리 나서 도와준다.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TV 필요하다. 컴퓨터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군이 민간 부분에 또 어려운 점이 네. 있으면 고충이 네, 있으면 그거 다 도와준다. 대신 이 학교에 또 천여교원들 많거든요. 우리는
천주교원들 다 많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교대를 안 가니까. 4대 교대는 원래 우리 북쪽 사람들 생각하기 생각하죠. 교원, 의사, 이거는 여성들이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웬만하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천주교원들이 많은 겁니다. 그 천주교원들이 이제 우리 초소에 김장 차리면 김장 해설로 안 나오죠. 그럼 또 아새끼들 또 정시급조 또 그래서 이 아는 거고요. 이게 마성중학교. 그리고 이 옆에 연대골 분교라고 또 있거든요. 네. 이 분교도 이 마을에 집이 5채도 안 됩니다. 그런 데 분교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비대 지휘관들, 중대장, 정치돈, 보위돈 그 애들도 이길 다닙니다. 하고 우리 경비대 지휘관들이 애들 교육을 그러면 완전히 그 수준 낮은 교육을 주길 바라진 않죠. 우리도 다 같은 부모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낸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제1고등학교 뭐라고 하죠? 예, 제1고중학교 뭐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지금 분교해.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러면은 강원도에 이런 산골마을에 있으면은 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기 그렇게 하느니 그러면 애들 이주시켜. 그럼 뭐 사전민들 강제 이주시켜서 그런 식의 정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선입관적인 정책이니까 뭐 그거를 나라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통체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장단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방식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여기는 어쨌든 자본주의식으로 효율성이라는 개념. 네. 학교를 하나의 상품으로 학교라는 상품을 차려놓고 그렇죠. 학교가 있으면은 학생들이 오는 구조인 거예요. 이 학교로 네. 멀리 예를 들면 학생이 한두 명밖에 없는 데는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고 걔들이 오게 만드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야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들 수준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있으면은 학교를 세운다는 방식인 거고. 예. 그렇죠. 네. 그것을 여기서 볼 때는 비경제적인 거고 비효율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 예. 그게 진짜 요즘 우리가 뭐 5차 교육과정 이후에 막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루려고 하는 수요자 중심, 그 선생님들 중심이 아니라 진짜 배우는 사람들 중심의 교육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수준도 똑같거든요. 네. 교수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수 강습대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 강습대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 때면 교수 강습대에 가서 강습을 받죠. 새로운 교수 방식에 대해서 강습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또 있냐면 평양에 있는 어느 학교가 또 지방에 있는 어느 학교가 정말 이 그 원격 교육 체계도 잘 갖추고 이렇게 갖춰졌다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부릅니다. 학교로. 불러서 그걸 방식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방식을 서로 배운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식을 앞으로의 이 21세기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보여주는 거죠. 모범 사례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모범 모범 사례를. 사례를 그 이제 강습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걸 계속 반복해 합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이게 8점만 하지. 평양에 있는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영화로도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와요. 네. 멀리 있는 섬, 그것도 이제 섬마을에 어느 처녀 교원이 가서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정혜영인가? 그분이 한 30년 가까이 거기서 쭉 그 섬마을에서 교육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며 뭐 그 영화로도 그런 분교 얘기들 많이 나와요. 산골에 있는 이야기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자강도 우시군, 초상군, 그다음 위연군, 그다음 이제 벽동군, 창성군, 작주군 이런 데 산골이거든요. 완전히 깊은 산골입니다. 그런 산골 골짜기에 한 대여섯 집, 뭐 7집, 10집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애들이 이제 학교까지 가자게 되면 10월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한 6km, 7km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는 학교를 세웁니다. 분교를 세워주는 거죠. 그 분교를 그러다 나니까 선생님이 혼자서 20년을 그 교원을 했는데 졸업시켜 보낸 그 학생은 10명도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골에 있는 마지막 한 아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공부시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가 책임져. 그리고 또 통학배라는 것도 있어요. 통학배. 통학대요. 예.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기관선이 전문 애들 통학을 위해서 기관선이 전문 뛰고 통학열차도 있습니다.
애들 위해서 협계철도 놓고 네. 그 기차가 다니거든요. 애들 위해서 승용차도 있고 통학 승용차.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동생이 사셨던 해산이라는 곳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접경 지역이고 좀 외질 것 같은데 거기는 대도시네요.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크죠. 산시가 크. 예, 한 20만이 넘게 사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양극화 할 때는 지금 강철 씨가 얘기한 이런 외진 곳은 말할 것도 없고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양이 세트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짜 엄청나게 낙후돼 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해산에서 직접 그리고 예전에 살다 오셨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 네, 그 그렇지 말씀 하시는 않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터넷으로 요즘 뭐 세상이 많이 좋아져 갖고 쉽게 확인이 돼요. 구글어스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건 학교는 아니지만 고아원을 보면 알아요. 여기 표현대로 네. 육아원, 애육원. 그 평양과 원산의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래요. 평양과 원산이 평양이 2014년인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원산이 만들어졌는데 원산의 애육원 육아원을 좀 전에 말한 저 강철 씨 말한 방식상학처럼 이게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산에 만들어진 애육원 육아원의 요 형태로 똑같이 전국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얼마든지 뭐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평양애육원 뭐 저 원산애육원, 청진애육원, 사리원, 뭐 청진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거의 그 지형에 따라 약간씩 변환이 있지만 설계가 근본 설계가 똑같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송에서 2시간 걸려서 가고 2시간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걸려서 뭐 통학을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배라든지 통학 열차를 준비하는 열정을 보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죠. 조롱하고. 이 지금 순서 그거 조롱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러면 강제 이주해서 뭐 하다못해 춘천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원주라든지 뭐 강릉이라든지 대도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지금 뭐 제 집사람이 또 강원도 출신인데 그러면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시외버스라는 게 뜨문뜨문 있고 근데 그거 외에도 그런 어떤 시설들을 준비해 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가 뭐 북이 완전히 다 잘 돼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그 시스템이 발전해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배려해 주고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원격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있는 거 이 하면은 뭐냐면 남북이 창인다 작년도에 나왔거든요. 작년도 코로나 때 이 원격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할 거다. 안 했을 거다. 지들이 방에 나가도 치매 왔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게 다 원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성월이 처형됐다 그러다가 또 살아오면 또 방송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애들 다 앉아 원격으로 원격 교육 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요게 저기 이제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남북예창 통일전망대 이제 보내주셔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게 강철님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인트라넷이라는 게 구성돼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없으니까 어떻게 줌으로 수업을 해? 뭐 우리식으로 용어로 하면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인트라넷 그 자체적인 내부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데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남북예창이나 통일전망대도 그 자료가 올라오는 걸 보면 동영상 자료를 보면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처럼 교실마다 이렇게 분교에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텔레비전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인정하면서 팩트를 인정하면서 뭔가 좀 서로 그 다음 단계에 논의를 하자는 게 그 대표님의 또 오래된 지론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떠셨어요? 되게 동수님은 옛날에 학교 다녔지만 진짜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민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공부를 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의 경제 겨우. 상황이 좀 좋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까지 괜찮았습니다. 네, 이제 교복을 저는 다 무상으로 알죠. 화를 내세요.
어쨌든 9년제 다니면서 교복을 다 타 입고 고등학교 네. 가서도 우리는 교복이 치마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다 타고 그다음에 선물 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네 엄청 정말 행복하게 그러니까 동쌤이 실제 증언을 조금 받아줘. 이게 지금 그 죄송합니다만 이제 동쌤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학교를 다니신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철 씨 말씀하셨듯이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의 뭐 고난의 행군에 대한 얘기는 또 변론으로 하고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냉정하게 팩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강철님도 북에 있을 때 행복하셨죠? 저는 뭐 너무 행복했고 저 진짜 태어나서 그 정말 이 군사복무 전 기간 그리고 이제 북에서 살면서 40년 살았는데 제가 정말 뭐 잡곡밥이란 거 먹어 못 봤습니다. 진짜요? 예, 진짜? 저는, 태어나서부터. 예, 저는 그렇게 그 정말 이렇게 북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하시는 그런 네네네. 분들 그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내가 참 그 북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예, 오히려 좀 제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홍강철님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네. 나는 이 고난행군 시절에는 이제 군관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관학교 학교에서 물론 힘들죠. 군사학교인데 그것도 뭐 북한 최고의 군사지휘관들 키우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이지. 좀 먹고 이런 거는 그 힘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뭐 돌도 싸길 나이 아닙니까?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프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 무산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무산에서 네. 사실 때도 그럼 무산 사람들도 일반적으로는 고난행군 전까지는 다 생활에는 전혀 그렇죠. 예. 물론 배급 가지고 살다 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이 많은 집들, 애들이 많은 집들, 더군다나 아들이 많은 집 이런 집은 식량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잡곡밥 한 숟가락 못 먹어보고 자란 거죠. 신경 많이 쓰고 뭐 농사하고 끌어들이고 자꾸 이러니까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 패거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네. 패싸움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패싸움 좀 해서 그러지. 패싸움이랑 좀 해서 그러지. 그거 재밌었죠. 제가 학교 사라총 현장하고 유람단지 현장 했다는데요. 패싸움을 해도 사로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뒤 돌아가서 남들이 안 볼 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사이 좀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시면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좌우지간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방송분들 예를 들면 뭐 종편 방송은 아예 제껴놓고 그거는 뭐 솔직히 뭐 처음부터 그런 건데 KBS, MBC 이런 북한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원래 이 방송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통일 의지를 키워주고 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이런 건데 애시당초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북이 옳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걸 따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가르쳐주고 오히려 통일 이 방송을 보면은 KBS, MBC 이 남북의 창이며 통일전망등 이 방송을 보면은 그래 우린 역시 한민족이야. 통일해야 되겠어. 좀 쟤들 저런 게 또 좋네. 좋은 점이 있네.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방송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정적으로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기획이 되고 있어요. 항상 거의 예외가 없어요. 하나도. 맞습니다. 네, 시작부터 왜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셨어요? 저희가 이제 수준을 좀 높여서 그다음 반북 유튜버들이나 까고 이랬는데 이제는 공영 방송이 좀 바뀌니까 공중파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MBC, KBS 뭐 이런 거 같이 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또 우리 가족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앞으로 반북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가 북에 살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다르더라 뭐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